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와서, 그래서 이제 아까 중추신경계 중에 척수. 자, 척수는 따지면 신경 다발이야, 신경. 신경들이 모여있는 다발인 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 왜 굵은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굵은 전선 이렇게 내가 잘라보면 그 안에 가느다란 전선들이 막 모여있잖아. 그러니까 따지면 이게 척수인 셈인 거야. 우리 온몸 구석구석 뻗어 나간 신경들. 거꾸로 얘기하자면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서 신경들이 모일 거 아니야. 그 신경들이 모여있는 부분이 척수야. 그걸 누가 보호하고 있다고? 척추뼈가 보호하고 있다고. 척추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다고요. 자, 그럼 잘 봐야 돼. 이제부터는 뇌보다도 사실 여기가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봐. 예를 들어 여기 이제 대뇌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 대뇌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소뇌 있고 간뇌 있고 중간뇌 있고 연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연수 바로 아래쪽에 뭐가 있다고? 목뼈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지? 목뼈가. 자, 실제로 목뼈가 이거 두껍고 얇은 게 아니다. 지금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목뼈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니네 그 감자탕이라는 음식을 먹어봤는지 모르겠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감자탕이 뭐지? 돼지의 등뼈로 만든 거야. 등뼈에 붙어있는 살 이용해갖고 만든 음식이잖아. 요렇게 등뼈 양옆으로 이렇게 돌기 같은 게 튀어나와 있어. 이렇게 돌기 같은 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 그래서 요 돌기 쪽으로 이렇게 신경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요 신경이 뭐 팔에서 오는 이렇게 신경이라고 치면 그 신경이 이 척추뼈 안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해서 결국 이 척추뼈 안에 이렇게 신경들이 다 모여있단 말이야, 따지면. 그럼 이 모여있는 요 부분이 척수인 거야. 그럼 그 신경이 올라가도 어떻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뭐야? 이렇게 올라간 신경이 일로 가고 이렇게 올라간 신경 이렇게 연수에서 크로스돼서 올라간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척추뼈 안에 있는 그 신경 다발이 모여있는 부분이 척수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이 척수를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 본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야.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척추뼈를 잘라갖고 단면을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야. 그럼 우리 대뇌도 왜 겉부분이 있고 속부분이 있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이 겉부분이 있고요. 겉부분은 뭐라 그래? 겉질. 속부분은 속질이라 그래. 속부분은 속질. 자, 근데 이게 대뇌하고 반대. 우리 대뇌의 겉부분은 뭐였어? 회색질이라 그랬어. 왜 회색질이냐면 대뇌에 신경들이 덮여져 있는데 그 신경이 신경세포체가 많이 모여있으면 회색질이라 그랬잖아. 얘는 속질이 회색질이야. 그러면 안쪽으로 뭐가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신경세포체가 있고 이쪽은 이런 식으로 그 튀어나온 돌기 쪽으로 신경 돌기가 뻗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속질은 회색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겉질은 반대로 백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이때 여기 이제 위에서 내려다 본 거라고 하면 척추뼈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여기가 배 쪽이고 여기가 등 쪽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배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돌기 있지. 그러니까 사실 그 돌기에 이제 신경들이 모여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전근이라 부르고 등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후근이라고 불러.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목뼈 바로 위에 연수라는 부위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고. 연수. 응? 그 다음에 저 위에 이제 대뇌라는 부위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이 말이야. 그럼 잘 봐. 만약에 이쪽에 예를 들어서 내 팔이 하나가 이렇게 팔이 있다. 내 팔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팔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 자, 내가 예를 들어서 팔을 꼬집었어. 자극을 준 거지. 그럼 우리 팔에 무슨 신경이 있다? 감각신경이 있어. 그러면 그 감각신경을 통해서 이제 그 내가 꼬집은 자극이 쭉 전달돼서 가는데 그 감각신경은 이 척추뼈의 등 쪽으로 후근 쪽으로 이렇게 뉴런이 하나 이어지는 거야. 자, 감각신경, 감각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 감각 뉴런 하나가 척수까지 이어져 있는 거야.
그럼 거기서 또 다른 감각 뉴런 하나가 어디까지? 대뇌까지 딱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자, 여기 봐봐. 그러면 요 감각 뉴런 하나와 요 감각 뉴런, 이 전체가 감각 신경인 거야. 그래서 내가 꼬집으면 그게 감각 신경을 통해서 어디까지? 대뇌까지 전달이 돼. 그러면 대뇌에는 어떤 신경이 있다고? 연합신경이라는 게 있다고. 연합신경. 그럼 연합신경이 이게 꼬집은 건지 누른 건지 칼로 베인 건지 이걸 판단을 하는 거지. 판단을 해서 자, 명령을 내려. 운동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는데 운동신경, 운동뉴런으로 이루어져 있겠지? 자, 운동뉴런이 이렇게 또 척수까지 하나 이렇게 딱 이어져. 척수까지. 그 다음에 척수에서 또 다른 운동뉴런 하나가 이번엔 전근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피부까지 딱 이어지면 자, 꼬집잖아? 그럼 그 자극이 대뇌까지 갔다가 연합신경에서 운동신경을 타고 피부까지 내려오면 내가 아프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그린 게 운동신경을 뜻하는 거고요. 지금 하얀색으로 그려놓은 게 감각신경을 뜻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연합신경이라는 게 대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추신경계에는 연합신경이 다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척수도 중추신경계야. 이 척수 안에도 뭐가 있다? 연합신경이 있다. 여기도 연합신경이 있어. 그러면 척수에만, 자, 사실 여기 안 그려서 그렇지 연수에도 있고요. 간뇌에도 있고요. 중간뇌 다 있는 거야. 중추신경계는 무조건 연합신경이 다 있는 겁니다. 알겠니? 근데 지금은 내가 그림을 이렇게만 그려놓은 것 뿐이다. 자, 다시 얘기할게. 자극을 대뇌로 전달하는 감각신경은 여기가 척수인데 척수에서 후근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대뇌까지 이어져 있고 대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그지? 혹은 판단해서 어떤 그 신호를 보내는 운동신경은 전근이라는 곳으로 나와서 팔까지 이어져 있다. 혹은 기관까지 이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때 이 그림에서 뭐가 중요해? 그 경로가 중요하거든. 경로. 잘 봐. 내가 의식적인 행동,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하는 행동 내지는 또는 반응 또는 어떤 감각을 느끼는 것에 대한 경로를 생각해 보자고. 자, 보세요. 자극이 들어와. 항상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은 어디라고? 내 몸에 있는 감각기관. 감각기가 받아들여. 자, 봐봐. 내가 팔을 꼬집혔어. 자극이 들어오면 팔에 있는 피부가 받아들여서 거기에 연결된 감각신경을 통해서 그게 척수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척수에서 다시 어디까지? 대뇌까지 이어지게 되고, 맞아? 그러면 대뇌에서는 다시 운동신경을 통해서 반응기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 결과 반응이 나타나는. 내가 꼬집었어. 꼬집은 자극이 감각신경 통해서 대뇌까지 갔다가 대뇌에서 연합신경 거쳐가지고, 그지? 대뇌에 있는 연합신경을 거쳐서 운동신경을 통해서 척수 지나서 다시 피부에 있는 때까지 내려오게 되면 아프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야. 혹은 내가 팔을 구부리는 행동, 내가 구부리고 싶어서 구부리는 거 마찬가지인 거야. 이 경로를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팔을 구부리게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의식적인 반응의 경로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어디까지 가는 거다? 의식이면 무조건 어디까지 가야 돼? 대뇌까지 가는 거야. 대뇌. 알겠어? 내가 뭔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 뭔가 감각을 느낀다, 그럼 무조건 중추가 어디야? 대뇌인 거고요. 중추가 대뇌란 얘기는 이렇게 신경을 따라서 경로를 따져보면 대뇌까지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감각을 느끼거나 어떤 내가 의식을 가지고 하는 행동들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지. 무의식적인, 요게 중요해. 요게 중요해. 요게. 자, 요 밑에다 쓸게.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 무의식적 반응. 요게 중요한데 나한테서 어떤 무의식적인 행동이 나타날 때가 많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두 글자로 반사라고 불러.
뭐라 부른다고? 반사. 근데 이 반사라는 게 사실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자, 조건 반사라는 게 있고요. 무조건 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봐봐. 일단 반사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무의식적인 거야.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조건 반사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어떤 특정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조건 반사는 다른 말로 후천적 반사다 이렇게 얘기해. 후천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무수히 많은 연습, 훈련, 반복을 하다 보면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기억이 남아있어서 나도 모르게 행동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후천적이라 그래. 연습. 무수히 많은 연습과 반복과 훈련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행동들. 이걸 조건 반사라 그래. 그래서 그 조건 반사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실험이 있지. 파블로프의 개새끼 실험이 있어요. 응? 들어봤어? 파블로프 실험이 대표적인 조건 반사야. 자, 요건 좀 이따 설명하고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연습과 반복과 훈련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억이 나한테 남아있는 거야. 기억이 남아있네, 기억. 야, 기억은 어디에 남아있지? 대뇌에 남아있는 거야. 맞아? 대뇌. 그러니까 대뇌에 남아있는 기억 때문에, 그러니까 경로를 따지면 어떻게 될까? 이거랑 똑같아. 그치? 조건 반사는 그 기억이 대뇌에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건 반사의 경로를 써라 그러면 이거랑 똑같이 쓰는 거야. 다만 어떤 차이냐면 이거야. 가서 판단을 해서 오는 거하고 갔는데 이미 판단이 내려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가서 거기서 한참 뭔가를 해서 다시 오는 거랑 갔는데 이미 다 돼 있어. 집어서 오는 거랑 누가 더 빠르겠어? 이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파블로프의 실험이 있고 그런 거야. 예를 들자면 레몬이 있어. 레몬. 자, 내가 레몬을 여기서 레몬 보면 어떻게 되지? 아마 너도 모르게 입안에 침이 고일걸? 그러면 생각해. 레몬을 봤는데 침이 고이는 이유는 뭐야? 레몬이 겁나 시다는 걸 네가 알기 때문이지. 언젠가 한번 레몬을 먹었어. 그랬더니 너무 신 거야. 그게 각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뇌를 보면 어떻게 돼? 레몬을 보면 그 기억 때문에 저절로 침이 나와. 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자, 그것도 대표적인 조건 반사라고 할 수 있어. 자, 내가 어떤 레몬을 봤더니 꼭 레몬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야. 다른 거. 내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봤더니 입안에 침이 고여. 야, 내가 이걸 먹어본 적이 없으면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어떻게 알 거냐 이거지. 근데 내가 먹어봤어. 맛있던 기억이 남아있어. 그럼 그 다음에 얘를 보면 침이 저절로 나와. 이런 것들. 레몬을 봤더니 입안에 침이 고이는 거. 자, 여기다 좁으니까 쓰지 않는데 봐봐. 내가 레몬을 본 거야, 눈으로. 맞아? 그러면 그게 감각신경을 통해서 대뇌까지 가면 대뇌에 이미 맛있다라는 기억이 남아있으니까 그 대뇌가 운동신경을 통해서 침샘에다 명령을 내리면 저절로 침이 나온다고요. 이런 거죠. 생각해봐. 내가 레몬을 태어나서 먹어본 적이 없어. 레몬을 줬는데 이게 신지 단지 짠지 모르는데 이거 보고 입안에 침이 고이진 않지. 뭔가 먹어봤을 때 그 강렬한 기억이 남아있으면. 그치? 파블로프 실험은 뭐냐면 이거야. 파블로프라는 사람, 개가 있어. 개. 강아지가. 강아지가 있는 거야. 자, 얘가 먹이를 줬더니 침을 질질질질 흘리는 거야. 자, 강아지가 있어. 이번에는 먹이를 안 줬어. 먹이를 안 주고 종을 딸랑딸랑 울렸다? 근데 침을 안 흘려. 이 새끼 뭐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실험을 한 거야. 어떻게 했냐면은 연습을 시킨 거지. 훈련을. 먹이를 주면서 먹이를 줄 때마다 딸랑딸랑 종을 울렸어.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얘 입장에서는 종이 울릴 때마다 먹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한참 반복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먹이를 안 주고 종만 딸랑딸랑 울렸더니 이때는 침을 질질질 흘리더라는 거지. 왜 그런 거야? 기억이 남아있으니까.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 대표적인 조건만. 우리 수민이는 여학생이니까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UFC 우리나라 격투기 선수 중에 정찬성 있잖아. 코리안 좀비. 걔가 얼마 전에 오르테가랑 싸워서 졌잖아. 근데 얼마 전에 TV를 봤더니 동상이몽이란 프로그램에 나왔더라고. 그래서 오르테가랑 경기하기 전에 어떤 그거를 보여주더라고. 근데 오르테가랑 경기할 때 팔꿈치를 엘보라고 하지. 여기를 맞은 거야. 휘청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라운드가 땡땡땡 했는데 정찬성이 지금 몇 라운드냐고 물어. 기억이 나간 거야. 소위 말하면 블랙아웃이 됐대. 자기 말로. 기억이 안 난대. 근데 그리고 나서 정찬성이 4라운드 열심히 싸웠거든? 근데 자기는 기억을 못해. 나중에. 경기 다 끝나고 나서. 그건 뭐야? 그동안 훈련한 게 있으니까 기억이 없어도 몸이 그냥 훈련한 대로 조건 반사에 의해서 싸운 거야. 조건 반사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조건 반사입니다. 자, 그런데 요게 진짜 중요해요. 무조건 반사. 자, 말 그대로 뭐야? 무조건이야. 조건 없대. 조건 없이 무조건 무의식적 반응. 자, 무의식이라고 하면 뭐가 관계가? 조건 반사는 일단 기억이라는 게 남아 있어야 되니까 대뇌가 관계가 있지만, 특히 무조건 반사는 뭐야? 무조건이니까 특히 의식이 없는 거잖아. 이 무조건 반사라는 건 무조건 대뇌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망치를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뇌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무슨 뇌하고 관계가 없다? 대뇌랑만 관계가 없는 거지. 내가 의식하고 생각하는 건 대뇌가 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대뇌는 관여하지 않는데 아까 얘기했던 뭐 연수라든지 중간뇌라든지 뭐 간뇌 이런 거는 관여를 하는 거야. 걔네들이 관여를 하는데 말 그대로 조건 없어. 그래서 얘는 조건 반사와 달리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이런 무조건 반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선천적이라 그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기들한테도 이 무조건 반사라는 건 나타나는 거야. 그럼 이제 대뇌는 관여하지 않지만 누가 관여하느냐, 누가 중추냐에 따라서 저 무조건 반사가 또 좀 나뉘어져. 잘 봐. 중요하다 그랬어.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반사잖아.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야. 그지? 졸라 웃기지? 그래서 니들이니까 내 이런 아재 개그 받아주지. 어디 딴 데 가고 이런 아재 개그 하지도 못해. 그지? 욕먹어. 그래도 너희들은 선생님을 오랫동안 봐왔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봐주는 거지. 자, 대뇌는 관여하지 않지만 아까 여기 연수라든지 중간뇌라든지 심지어 여기 척수 관여해. 자, 그래서 무조건 반사도 여러 개로 나뉘는데 첫 번째 척수 반사라는 게 있어. 그럼 니네 여기서도 나오지만 척수 반사다 그러면 척수가 중추란 얘기야. 척수가 관여한다는 얘기야. 자, 척수가 관여한다는 얘기 봐봐. 이 그림에서 척수가 관여한다는 얘기는 자극이 들어오잖아? 그럼 그 자극이 척수까지만 갔다가 곧바로 운동신경을 타고 반응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대뇌까지 갔다가 와서 반응하는 거랑 척수까지만 갔다, 왜냐면 척수에도 뭐가 있으니까. 연합신경이 있으니까. 척수까지만 갔다 반응하는 건 반응이 누가 더 빠르겠어? 척수까지만 갔다 오는 게 훨씬 더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겠지? 왜냐면 경로도 얘가 더 짧잖아. 그래서 우리가 척수반사 다른 말로 회피반사라고 하거든? 특히? 그러니까 뭔가 위급한 상황에서 반응이 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척수반사는. 맞지?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위급한 걸 회피하게 해주는 거지. 그러면 척수반사는 경로가 어떻게 될까? 자극이 들어와. 그지? 여기다 쓸게. 자극이 들어와. 그걸 당연히 감각기관이 받아는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감각신경을 통해서 어디까지만 간다고? 척수까지만 간다고. 척수까지 갔다가 곧바로 운동신경을 통해서 반응기까지 내려와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야. 척수반사야. 척수반사의 경로도 알고 있어야 돼. 뭐 경로랄 게 없어. 어디까지만, 척수반사는 어디까지만 가면 되는 거야? 척수까지만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생각해서 하는 행동보다 훨씬 더 반응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회피반사라 그래. 자, 그 예가 중요한데.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임수민이 얘기했던 무릎반사 같은 것도 여기 해당이 되고요. 자,
여기 지금 그림은 팔로 그려졌는데 이게 무릎, 발이라고 해봐. 의사 선생님들이 가끔 이제 신경에 문제가 있나 싶을 때 이제 보통 검사하거든. 무릎을 톡 쳐요. 그럼 그게 감각신경을 타고 어디까지만? 척수까지만 갔다가 곧바로 운동신경을 통해서 무릎에 있는 근육으로 내려와서 근육이 수축하면서 다리가 올라가. 저절로. 그게 무릎 반사야.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 자, 뜨거운 주전자, 뜨거운지 모르고 주전자 잡았는데 뜨거워. 어떻게 되지? 아무 생각 없이 손 떼지기. 그거.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았을 때 손 떼는 거. 그죠? 자, 뜨거운 물체가 손에 닿아.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다? 척수까지만 갔다가 곧바로 운동신경을 통해서 팔에 있는 근육이 와서 근육이 수축하면서 팔이 떼지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 팔을 떼는 행동 자체는 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 다만, 그럼 이때, 자, 잘 봐. 뜨거운 물체 손이 닿았을 때, 니네 뜨거운 거 느껴, 못 느껴? 떼고 나서 느끼지?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 뜨거운 물체 손이 닿았을 때, 자극이 이렇게 온다 그랬잖아. 대뇌로 가, 안 가? 일부는 가는 거지. 일부는 갔다가 오는데, 여기로 간 게 더 먼저 도착하니까 팔을 먼저 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니까 뜨거움을 느끼는 거야. 알겠네? 그러니까, 감각을 느끼는 건 대뇌지만 이 손을 떼는 행위 자체는 무조건 반사, 척수 반사라 이 말이야. 가다가 뾰족한 거 밟으면 어떻게 되지? 꾹 밟냐? 나도 모르게 발이 떼지고 나서 아따가 이러잖아. 그것도 이 척수 반사야. 뜨거운 못이 내 발에 닿으면 그게 감각신경을 통해 척수까지만 갔다가 곧바로 운동신경을 타고 내 발에 내려와서 발을 떼는 거지. 근데 그 사이에 자극이 대뇌까지 일부 갔다 와서 떼고 난 다음에 아따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선천적이라 그랬지. 자, 니네는 이제 자각 능력이 있으니까 화장실 갈 때가 되면 알아서 가지만 갓난아기들 못 가잖아. 근데 일단 어느 정도 밥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 배가 아파서 화장실 신호가 오지. 소변도 신호가 오지. 그거 척수반사야. 다만 신호가 오면 이제 우리는 그거를 자각해서 내가 화장실 가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소변을 가리는 거고, 갓난애들은 아직 그거를 걷지도 못하는 애들이니까 가리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그럼 배변, 배뇨. 이것도 척수 반사인 거야. 무조건 반사. 자, 그 다음에 교재에는 없는데 니네 뒤에 개념 체크에 나오거든? 자, 젖분비 반사라는 거예요. 젖분비. 젖분비 반사는 뭘까? 갓난아기들이 뭐 요즘에 그 분유 먹는 아이들도 많지만 가급적이면 엄마들이 너희들도 어머님한테 한번 물어봐. 처음에는 어째제 됐건 간에 모유를 먹이려고 하거든. 그럼 애기들이 엄마 젖을 빨면 어떻게 된다? 그 자극이 척수까지 갔다가 엄마 젖에 있는 젖샘으로 명령이 전달되면서 거기서 젖이 나오게 되거든. 그럼 젖분비. 이것도 척수 반사입니다. 알겠어? 자, 무조건 반사 중에 첫 번째 척수 반사. 자, 두 번째는 연수 반사라는 거 있어요. 연수 반사. 자, 연수 반사는 뭘까? 연수까지 갔다 온다는 얘기야. 왜냐면 아까 여기다 그림은 안 그렸지만 연수에도 뭐가 있다고? 연합신경이 있다고요. 그럼 연수 반사다 그러면 자극이 들어오면 그 자극이 어디까지만 갔다가 연수까지만 갔다가 곧바로 운동신경 통해서 기관으로 내려가서 반응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연수 반사야. 자, 경로는 굳이 쓰지 않을게. 어떻게 쓰면 돼? 여기다 연수만 써주면 되겠지. 연수 반사의 경로. 그러면 그 연수 반사의 예로는 뭐가 있느냐? 자, 밀폐된 공간 안에서 우리가 수업하다 뭐 하지? 하품하죠? 니네 하품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니네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종종 나오는 심장 있지, 심장. 우리가 하품을 하는 이유는 내 몸 안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진 거야. 산소가 적어진 거야.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일종의 센서 같은 게 있어. 이산화탄소 감지하는 센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게 어디 있냐면 심장에 있어. 그럼 심장에 있는 이산화탄소 센서가 이산화탄소가 많아졌다라고 이제 많아지면 그게 그 심장에 연결된 감각신경을 통해서 어디까지? 연수까지 갔다가
곧바로 운동신경 타고 내려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입을 벌려서 하품을 하면서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산소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하품. 그 다음에 재채기. 뭐 딸꾹질. 응? 그 다음에 자 아까 여기서 조건반사에서 침 흘리는 건 이거 음식을 보고 침 흘리는 거잖아. 이거 실수 많이 해. 음식을 봤는데 입안에 침이 고이는 건 조건반사잖아. 자 연수반사 중에도 침분비가 있거든. 이 침분비는 뭐냐면 야 일단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저절로 침 나오지 않아? 네. 그거야. 음식을 봤을 때 그게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침이 고이는 건 조건반사고 그냥 무조건 입에 음식이 들어가면 침 흘리는 거 있지. 이거는 연수반사야. 알겠어? 연수반사. 이런 것들 하품, 재채기, 뭐 딸꾹질, 침분비 이런 것들. 뭐 지금 선생님 얘기 안 한 것 중에 또 뭐 있냐? 그거는 좀 암기를 해 놓으십시오. 대표적으로 이런 것. 그럼 여기서 봐봐. 야, 이 그림상에서는 연수까지 가려면 척수를 지나야 되잖아. 자, 요거 선생님 질문 하나 해볼게요. 봐봐. 자, 하품하는 거. 경로를 따지면은 척수 지날까 안 지날까? 아까 얘기했지. 심장에 있는 이산화탄소 센서에 의해서 심장 여기 있잖아. 그러면 그게 척수 지나서 연수까지 갔다가 내 입에 있는 근육으로 내려오면서 하품하게 하는 거잖아. 척수 지나 안 지나? 지나지. 맞아? 그러면 침분비는 척수 지날까 안 지날까? 자, 음식이 입에 들어갔어. 그럼 입에 있는 그 신경을 통해서 연수 갔다가 내려와서 침 나오는 게 이건 척수 안 지나지. 그러니까 그림상에서 여기에 연수가 있다고 해서 연수 반사가 무조건 척수를 지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야. 연수 반사 중에서 경로가 척수를 지나는 것도 있고 안 지나는 것도 있다라는 거. 알겠니? 뭐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시험에 내온 적은 내가 못 봤지만 혹시 몰라 얘기하는 거야. 경로를 따지라고 했을 때 연수 반사라고 해서 무조건 연수가 척수 위에 있으니까 무조건 척수 지나간다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지나갈 수도 있고 안 지나갈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은 중간내 반사가 있어요. 중간내 반사.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동공반사입니다. 대표적인 중간내 반사가 뭐야? 동공반사. 동공반사. 자, 동공반사야말로 척수 지날까 안 지날까? 니네 눈이 여기 있잖아. 눈가리가. 그지? 눈이 빛이 들어와. 그럼 그게 어디까지만 간다? 중간내까지 갔다가 곧바로 눈으로 가는 거니까. 척수 절대로 안 지나죠. 그러니까 여기다 그리자면 얘 봐. 여기가 중간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눈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빛이 눈으로 갑자기 많이 들어오거나 적게 들어오면 그게 가서 그지? 연합신경을 거쳐서 운동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와서 홍채 근육이 이완하거나 수축하면서 동공반사가 나타나는 거니까 이 동공반사 같은 경우에 그 경로가 절대로 척수를 지나진 않는다. 그지? 그래서 어쨌든 중간내 반사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중간내까지만 갔다 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보면은 지금 척수반사나 연수반사나 중간내 반사 다 그 경로를 따져보면 대뇌까지는 절대 안 가더라. 알겠지? 그 주된 행위 자체는 안 간다는 거야. 아까 예를 들어 뭐 손을 떼고 나서 뜨거움을 느끼니까 자기 일부 대뇌로 가긴 가는데 떼는 행위 자체는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다 이거지. 알겠어? 그래서 요 무조건 반사 시험에 무조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척수에서는 척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요 반사, 무조건 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하고 지금까지 해서 이제 중추신경계 살펴봤잖아. 그럼 이 다음에는 말초신경계라는 게 나와. 말초신경계. 자, 말초신경계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다 필요한 거 다 적었지? 자. 자, 그러면 중추신경계만 진짜 정말 제일 중요한 신경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말초신경계는 그런 중추신경계에서 뻗어 나와가지고
우리 온몸 구석구석까지 뻗어있는 신경들을 통틀어서 말초신경계라 하는 거야. 온몸의 구석구석까지 분포하는 신경들을 통틀어서 말초신경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 뇌가 있어, 뇌.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요거 뭘 뜻하는 거야? 이것이 뭐 뜻하는 거야? 척수 뜻하는 거야. 자, 여기 뇌가 있고 여기 척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뇌하고 척수에서 이제 신경들이 쫙쫙 결국 뻗어 있는 거란 말이야. 온몸 구석구석까지. 그지? 그럼 얘네를 통틀어서 이제 말초신경계를 하는데, 자, 이 말초신경계를 일단 봐. 그럼 그게 뻗어 나왔는데 뇌에서 뻗어 나왔느냐, 척수에서 뻗어 나왔느냐에 따라서, 자, 뇌에서 뻗어 나간 말초신경은 우리가 뇌신경이라고 하고, 척수에서 뻗어 나간 말초신경들은 척수신경이라고 불러. 자, 여기서 또 유의할 게 있어. 자, 뇌신경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기 쉽다? 뇌에 있는 신경이라고 생각하기 쉬워, 그지? 근데 뇌신경은 뇌에 있는 신경이 아니라 뇌에서 뻗어나간 말초신경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12쌍 정도가 뻗어나간다. 12쌍. 그럼 주로 어디에 분포할까? 얼굴 쪽에. 뇌에서 뻗어나간 말초신경은 주로 얼굴 쪽에 분포합니다, 얘는. 응? 주로 얼굴 쪽에 분포. 자, 그 다음에 척수신경은 이제 말 그대로 척수에서 뻗어나가서 뭐 손끝, 발끝, 발가락 끝까지 쫙쫙쫙 뻗어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31쌍이 뻗어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온몸에 뻗어나가요. 온몸. 그래서 요거만 좀 조심하면 돼. 뇌신경이라는 게 뇌에 있는 신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뇌에서 뻗어나간 말초신경을 말한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말초신경계다 그러면은 사실 뇌신경, 척수신경보다도 그럼 그 뇌에서 뻗어나갔든 척수에서 뻗어나갔든 그게 어디에 뻗어 있느냐. 예를 들어 내 팔이나 다리와 같이 내가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고 이런 어떤 내 의지대로 조절이 가능한 곳에 뻗어 있는 말초신경은 체성신경계 이렇게 얘기해. 체성신경계. 알겠니? 나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기관에 뻗어 있는 말초신경들은 체성신경계라 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나의 의지대로 조절이 안 되는 기관들이 있지. 자, 예를 들어서 심장. 어때? 뛰긴 뛰는데 이거 내 맘대로 야 빨리 뛰어 이러면 빨리 뛰고, 야 오늘 하루 힘들었으니까 좀 천천히 뛰어, 이거 안 되잖아. 그냥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그런데도 신경이 뻗어 있는 거잖아. 그런데 뻗어 있는 말초신경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초신경계에서 또 이 자율신경계가 또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는 나의 의지대로 조절이 불가능하다. 자, 그럼 이것도 똑같아. 야, 나의 의지대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건 누구랑 연결돼 있다? 대뇌. 근데 자율신경계는 나의 의지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니까 대뇌를 제외한 나머지 뭐 연수라든가 중간뇌라든가 간뇌라든가 이런 데랑 연결이 돼 있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중추가. 체성신경계는 최종 중추가 이제 대뇌가 될 것이고, 자율신경계는 대뇌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가 중추가 되겠죠. 맞니? 근데 이제 체성신경계는, 자, 신경계라는 거는 이제 신경이 모여서 신경계인 거잖아. 그럼 왜 우리 신경의 종류가 3가지가 있었지? 뭐가 있었지? 감각신경, 연합신경, 운동신경이 있었던 거잖아. 그러면 체성신경계는 어떤 신경들로 이루어져 있냐 이거지. 내 팔에 있는 신경, 대표적으로 팔. 이 팔에는 어떤 신경이 있어? 연합신경이 있을까? 없지. 무슨 신경과 무슨 신경으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한 쌍으로 돼 있는 거야. 알겠어? 자,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여기 이제 뭐 뇌가 됐건 뭐 그냥 중추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팔이나 다리와 같은 기관이 있다고 하자.
이게 뭐 팔이나 다리라고 해봐. 지금 체성신경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기관에서 중추까지 뭐가 하나 있다. 감각신경 이렇게 있다고. 감각신경의 역할이 뭐였어? 자극이 기관으로 들어오면 그거를 중추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네. 그러면 중추에서는 연합신경이 판단을 해가지고 운동신경을 통해서 어떻게 돼? 기관으로 또 다시 명령을 보내면 그 결과 반응이 나타나거나 뭐 근육이 수축하거나 하는 게 되겠지. 운동신경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체성신경계는 그 기관하고 중추 사이 이렇게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한 쌍이란 말이야. 자, 감각신경 어떤 뉴런으로 돼 있어? 감각 뉴런으로 돼 있잖아. 운동신경 운동 뉴런으로 돼 있잖아. 자, 그런데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을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이라 하지 않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감각 뉴런은 구심성 뉴런 이렇게 얘기해. 운동신경을 이루는 운동 뉴런은 운동 뉴런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원심성 뉴런이라고 돼요. 원심성 뉴런. 그러니까 체성신경계는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자, 감각신경이니까 구심성, 기억이야. 같은 기억. 운동 뉴런, 운동신경이니까 원심성 뉴런. 똑같은 이응. 이렇게 외워주면 좀 편하겠지? 정의는 구심성 뉴런은 자극을 중추 쪽으로 보내면 구심성 뉴런이야. 자극을 중추 쪽으로 보내는 거. 반대로 원심성은 중추의 명령을 기관 쪽으로 보내는 애들이 원심성.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운동신경이라고 표현하긴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문제는 얘야, 얘. 자, 자율신경계는 말이야. 일단 의지대로 조절이 불가능하니까 대뇌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죠? 대뇌는 관여하지 않는데 그러면 자율신경계는 어떤 신경으로 이루어지는 셈이냐? 얘는 감각 하나, 운동 하나라 그러면 얘는 둘 다 운동인 셈인 거야. 둘 다 운동 뉴런인 셈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이따 지우고 이제 자세히 하겠지만 여기가 이제 중추가 있고요. 여기 예를 들어서 심장과 같은 어떤 기관이 있으면 얘네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여기 심장이라고 치자. 심장. 내장기관이라고 치면 그래서 니네 주로 이제 자율신경계는 주로 내장기관에 분포하는 거야. 주로 내장기관에 분포하는 애지. 내 의지대로 조절 안 되잖아. 내장기관.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어떤 심장이라는 기관이 있다고 치면 잘 봐. 얘는 이런 식이야. 마찬가지로 중추하고 기관 사이에 얘처럼 체성신경계처럼 두 개가 한 쌍인데 얘도 이거고 얘도 이거야. 둘 다 중추가 명령을 보내기만 한단 말이야. 알겠어? 물론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감각신경이 있을까 없을까? 있기는 있어. 그치? 근데 감각을 느끼는 건 여기에 포함시킨단 말이야. 그렇잖아. 니네 내장기관도 아플 거 아니야. 내가 통증을 느낀다는 얘기는 뭐야? 감각신경이 연결돼 있다는 얘기지. 그거는 체성신경계로 보는 거고 예를 들어 이 기관 자체가 움직이는 걸 조절하는 신경은 이렇게 두 개란 말이야. 근데 지금 둘 다 뭐야? 중추가 기관으로 명령을 보내기만 한다고. 둘 다 따지면 운동신경인 셈인 거라고. 근데 여기서는 이걸 운동신경에 표현하기 좀 뭐하니까 원심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둘 다 원심성인 거야, 따지면. 둘 다. 둘 다 원심성 뉴런인 거다. 알겠니? 둘 다 원심성인 셈인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 또 지금 요 그림이 선생님이 체성신경계를 나타낸 거라면 얘는 지금 자율신경을 나타낸 거잖아.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차이가 있지 또? 이 위 그림과 아래 그림. 지금 선생님이 하나는 감각, 하나는 운동. 얘는 둘 다 운동.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해봐, 수민이. 틀려도 돼. 자신 있게 얘기해봐. 이 위에 그림과 아래 그림의 차이. 들으면 할 거야. 봐라. 얘는 이 감각이 됐건 운동이 됐건 기관에서 중추까지 뉴런이 하나잖아. 근데 얘는 두 개잖아, 두 개. 그치? 기관하고 중추 사이 두 개 뉴런으로 돼 있지.
근데 지금 보면은 요게 이제 선생님 뉴런을 그린 거고 내가 요렇게 그렸을 때 니네 요거가 축삭돌기 끝을 말하는 거야. 요렇게 그린 게 신경세포체잖아. 그럼 니네 뉴런과 뉴런이 맞닿아 있는 요 부분 뭐라 불러? 시냅스. 그렇지, 시냅스. 시냅스 또는 신경절이라 그래. 그러니까 자율신경계는 중추와 기관 사이에 시냅스가 있어요. 시냅스 이렇게. 두 개의 뉴런으로 돼 있단 말이야. 자, 요거를 시냅스 또는 뭐라고 한다고? 신경절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러면 둘 다 운동신경이니까 이렇게 이제 명령을 보낸다 그랬잖아. 그럼 봐봐. 시냅스를 기준으로 위에 놈은 시냅스 이전이 더 짧고 이후가 길지. 얘는 시냅스 기준으로 앞쪽이 더 길고 뒤쪽이 짧지. 그래서 우리가 둘 다 운동신경이긴 한데 위에 놈은 교감신경이라고 부르고 아랫 놈은 부교감신경이라고 불러. 알겠니? 자, 다시 얘기할게.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은 애가 교감. 알겠어? 신경절 이전이 긴 놈이 부교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어? 네. 그래, 둘 다 운동신경인 거긴 한데 위에 운동신경은 교감신경이라 부르고 아랫놈은 부교감신경이라 부른다 이거야. 그지? 결국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한 세트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알겠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요 교감 부교감 얘기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잠깐 쉬도록 할게요.